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상당히 좀 반갑습니다. 자, 2017년도 관사 1차 시험 대비해서 관세법을 강의할 오철환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책 교재 제일 뒤에 보면은 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2개월 동안의 이 관세법이라는 이 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텐데, 잘 정리를 해서 합격하셨으면 하는 거란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하여간 잘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관세법은 1차뿐만 아니라 2차에도 관세법 문제가 있죠. 그 과목 소개를 조금 좀 하면은요. 1차의 경우는 관세법 개론이에요. 2차의 경우는 관세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1차의 관세법 개론 안에는 FTA 관세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2차 관세법에는 환급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관세법 개론하고요. 관세법하고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요. 관세법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세법의 주요 내용, 요거 플러스 관세의 기본 이론이 포함된 것이 관세법 개론입니다. 그 다음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세법의 주요 내용, 이것만을 시험을 보는 거예요. 요 기본 이론은 포함되지를 않고요. FTA 관세특례법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40개 문제 중에서요. 1차 객관식에 40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관세법에서는 35개, 환급특례법, FTA 관세특례법에서는 5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올해 2016년도 4월 2일 날 1차 시험을 봤어요. 1차 시험에 이번에는 36개 하고요. 4개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FTA 관세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공교롭게요. 올 7월 1일부터 전면 개정이 됐어요. 전면 개정이 돼서 7월 1일부터 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2개월 동안 들으실 때 이 FTA 관세특례법은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따로 9월달이나 10월달, 11월달에 이때 공부를 할 거고요. 우리가 1차 때 배우는 부분은 관세법 개론 이것을 배울 건데요. 이 관세의 기본 이론에서는 과거에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 최근 5년, 6년 이 통계치를 보면 관세 기본 이론은 이것은 전혀 출제가 되지를 않으니까 이것은 공부를 안 하셔도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별로 그렇게 지장이 없고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관세법을 공부를 하시는데 이 관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2개월 동안 살펴볼 그러한 예정이 되고요. 1차 공부를 잘 하셔야 2차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어요. 1차 때 여러분들이 관세법 공부를 하는 것은 관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이 흐름 정리라든가 또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고요. 1차 때 배웠던 내용을 2차 때에는 1차 때 배웠던 내용을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머릿속에 애워가지고 쓰는 것이 2차 공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 교재를 갖고 계시죠? 기본 교재에 있는 거 오늘부터는 그 내용에 대해서 흐름 정리,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는 것인데 그걸 정리하고요. 2차의 경우는 이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외우시라는 얘기가 돼요. 외우는 싸움이에요. 2차의 경우는. 그럼 2차 공부를 잘 하시려고 하면은 1차 때 정리 잘 하셔야 되겠고 외울 거는 외워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야만 2차를 잘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니까 1차 때
여러분들이 관세법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즉 처음 관세법 공부를 하실 때 잘 공부를 하셔야지 어정쩡하게 공부하시면 상당히 사람이 아주 굉장히 이상하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정확하게 정통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2차의 경우라든가 나중에 관사 업무를 할 때 어떠한 오류 없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처음부터 공부하실 때 꼼수를 부리시지 말고요. 애울 거는 확실히 애워놓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등등을 해야만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쭉 설명을 이렇게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요, 지난달에도 2차를 강의를 하는데 1차 공부도 안 된 이러한 수험생들이 2차 오는데 별로 며칠 못 붙어 있어요. 한 2주 정도는 붙어 있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뭐 알아야 뭐를 듣든지 그러죠. 이것은 전부 애우는 싸움이에요. 애우는 거예요. 2차의 경우는 1차처럼 어떠한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1차 때 배웠던 부분을 어떠한 목적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애우느냐,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지 1차 때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만큼 1차 공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관세법이요, 해마다 한 번, 두 번, 작년에는 4번 정도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매년도 개정이 되는데, 이 개정이 되면은요, 내용이 폐지가 돼야 되는데 추가 신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부터 5년 전, 한 6년, 7년 전만 하더라도 2개월이면 충분히 진도가 나갔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추가 신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2개월 내에 끝나는데 아주 미쳐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10시간 정도는 보강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10시간 정도를 해야 아주 그냥 가까스로 진도를 전부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에요. 근데 한 달 내가 2개월 내가 아니라 뭐 1개월 반 정도에도 충분히 끝날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고 욕을 많이 해요. 그냥 대충 가르쳐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러한 소리는 듣고 싶지는 않고요. 어차피 2차 과목 2차에 관세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이제 스스로 오셨죠. 스스로 이렇게 오셨는데 나가실 때는 스스로 못 가고요. 하여간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각오 단단히 하시지 않으면은 이 시험이 상당히 좀 그래요. 공부를 좀 꾸준히 잘 정통으로 하시면은 충분히 2년 이내에 붙는데, 어설피 공부하시면은 3년, 4년, 제가 9년 정도 공부한 수험생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 가요. 그래서 이왕 하신다고 하는 거 하여간 잘 하셔갖고 조기에 합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러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여간 뭐 보강이다, 또 여러분들 뭐 빠졌다, 2번 빠지면 그냥 안 오시는 게 나아요. 2번 빠지시면 안 오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연결이 1장부터 시작을 해서 한 9장까지는 연결이 되는 부분이 돼서요. 그 안에 빠지시면 중간에 딱 빠져가지고 연결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꼭 그렇게 좀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예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지는 않아요. 예습해오라는 얘기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복습은 그 대신에 분명히 좀 하셔야 돼요. 이 관세법이요, 가만히 보면 들을 때는 상당히 그럴듯해요. 마치 모든 것을 전부 이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뒤돌았으면은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과목이 관세법이에요. 그래서 복습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또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7장까지 하면은요, 처음부터 해서 7장까지 끝나게 되면 거의 아마 한 달 정도가 될 텐데요. 거기까지 가면은 아주 뒤죽박죽이 돼요. 정리 안 하면은 완전히 헷갈려요. 완전히 헷갈리니까 1장부터 7장까지 한 달 동안 배웠던 내용은 분명히 복습을 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서브노트를 해야 돼요. 서브노트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오셔가지고 듣고 팽개치고 그 다음 주에 온다라고 하면은 7장까지 가면은 상당히 아주 헷갈리는
그 과목의 관세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꼭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저도 여러분한테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시험 보는 거는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잘 아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 얘기는 상당히 많지만 전부 생략을 하고 뭐 때로는 수업 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것은 그때 보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아마 4페이지 정도가 될 거예요. 목차를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제1편에는 관세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1편에 관세법의 주요 내용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제1장이 있어요. 관세법 총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제2장에는 납세 의무의 성립, 제3장에는 납세 의무의 확정, 제4장에는 관세의 징수, 다른 말로는 납세 의무의 이행, 그 다음에 5장에는 관세 채권의 확보, 제6장에는 관세우상, 관세환급제도, 7장에는 납부 의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다음에 8장에는 납세 의무의 완화제도, 제9장에는 탄력관세제도, 제10장에는 관세평가제도, 제11장에는 통관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장부터 11장 통관제도까지가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거기서 거의 70% 80%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관세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되는 것이요. 거의 아마 다음 달 아마 둘째 주, 한 셋째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만큼 거기에서는 설명할 것도 많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도 많고 외워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관세법의 1차, 2차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 다음 12장 운송수단, 13장의 경우는 보세구역제도, 14장에는 보세운송제도, 15장에는 납세자의 권리 및 행정심판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16장에는 세관공무원 자료제출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다음에 17장에는 벌칙, 18장에는 조사와 처분, 19장에는 보칙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제2편 관세기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지 않아도 될 부분이에요. 그럼 2개월 동안에 관세법의 주요 내용인 1장부터 19장까지를 살펴보는 내용이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1장부터 몇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11장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아주 굉장히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굉장히 출제 빈도수가 많은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을 정리를 잘 해야 되고 그것은 수험생의 입장뿐만 아니라 나중에 관사 업무를 할 때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여러분들 잘 중요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정리를 앞으로 하실 때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그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 목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제1장을 보시면은요, 관세법의 총칙과 관련된 부분, 아마 14페이지 정도가 아마 될 것인데, 우선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1장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이 개괄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고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무역이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 간의 물품을 사고 파는 것이다. 뭐 잘 아는 부분이에요. 자, 무역이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물품의 국가 간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품의 국가 간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떠한 업체가 미국이다, 중국이다, EU다, 동남아다 등등 각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전부 외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외국으로부터
요거는 선박이고요. 이것은 항공기예요. 선박 항공기에 적재를 해서 그 물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품을 외국에 이것을 보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입 물품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수출 물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것을 수출입 거래라고 얘기를 하죠. 외국으로부터 물품 들여오죠. 수입 물품이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품을 외국으로 보내죠. 수출 물품이에요. 여기에 물품, 요 물품이 있죠. 요 물품의 국가 간 이동,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이동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수출입 거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출입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국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하는데 그 통제 규제 방법은 전부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마다 통제 규제의 내용이 전부 틀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수출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 이른바 무역의 3대 법규라고 하는 제일 첫 번째 관세법, 두 번째 외국환 거래법, 세 번째 대외무역법에 의해서 통제 규제를 합니다. 자, 관세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 배울 거예요. 물품 이동과 관련해서 규제하는 법을 얘기를 하고요. 외환거래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을 수입을 하면 수입 대금을 외환은행을 통해서 결제를 해야 되고요.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이 수출 대금을 영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이 외환은행을 통해서 이제 결제 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외환거래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입 대금 결제와 관련된 이러한 사항을 이제 규제를 하는 법을 얘기하고 대외무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역에 대해서 총괄을 하는 법을 대외무역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무역의 3대 법규라고 하고요. 이거 이외에 50여 개의 개별법에 의해서 통제 규제를 하는데 이것을 전부 합쳐서 수출입 관련 규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물품의 국가 간 이동, 즉 수출입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 이러한 무역의 3대 법규 50여 개의 개별법에서 통제 규제를 한다. 이 내용을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여기 외국이고요. 여기 국경선이고요. 여기를 관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우리나라라고 하면은요. 자, 미국으로부터 어떤 물품을 수입을 한다. 선박 항공기에 이것을 적재해서 국경선 넘어서 관세선 통과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이것을 수입 물품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품을 외국으로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선박 항공기에 태워서 보내죠. 이것을 수출 물품이라고 하고요. 단순히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물품이 있어요. 이것을 통과 물품, 실무적으로는 반송 물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품을 수입을 한다, 물품을 수출을 한다, 반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관세선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를 해요. 이 관세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를 해서 customs lin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ustoms lin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국의 경제적 경계로서 관세가 부과되는 선을 관세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국의 경제적 경계로서 관세가 부과되는 선. 좀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면 관세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관세 영역. 즉 관세법의 효력이 미치는 이러한 구역을 관세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지하게 쉬운 말로는 세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국에 34개의 세관이 위치를 해 있는데요. 이 세관을 얘기를 해요. 관세선, 관세영역, 세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물품을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고 반송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관세선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를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관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 그럼 관세선을 통과를 하려면, 즉 세관을 통과를 하려면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통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것을 얘기해요.
즉 물품을 수입을 하는 경우 관세선을 통과해야 되죠. 그 관세선을 통과하는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수입 통관 절차, 수출 통관 절차, 반송 통관 절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1995년 7월 1일 그 이전에는 이 수출입 면허제에 있었어요. 면허제에서 1995년 7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이 신고제로 바뀌었는데요. 물품을 수입을 하려면 반드시 관세선, 관세 영역, 세관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이 세관을 통과하려면 세관장에게 수입 직무를 해서 세관장이 수리를 해주면 관세선을 통과를 해도 좋다. 관세선을 통과를 해도 좋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또한 물품을 수출을 하는 경우 세관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를 하려면 수출 신고 수리라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또는 들어왔던 물품을 다시 나가는 경우는 세관장에게 반송 신고 수리라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다시 외국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국가는 이 관세선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놓고 이 관세선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소정의 세금을 과하는데 그 세금을 뭐라고 하느냐면 관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수입, 수출, 반송 물품에 대해서 모두 다 관세선 통과할 때 소정의 세금인 관세를 모두 징수하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요 수입 물품에 대해서만 소정의 관세를 부과 징수를 하고요. 수출 물품, 반송 물품은 과세 대상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이 관세법 14조에 보면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를 한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로지 수입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 수출하는 경우에 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서 커피를 수출을 할 때 관세를 징수를 하고요. 또는 태국에서 쌀을 수출을 하는 경우도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을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요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 징수를 한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요 통관이라고 하는 거 금방 말씀드렸죠. 관세선을 통과하는 거.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 관세법의 개념을 정리를 하면은요. 개념을 정리하면 자, 관세법이란 뭐냐? 한마디로 관세선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으로 관세 행정의 기초가 되는 법을 관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관에서 일을 할 때 뭘 가지고 하느냐면 관세법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다른 법 아니에요. 요 관세법을 가지고 관세 행정의 이 일을 전부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관세법은 관세선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으로 관세 행정의 기초가 되는 법을 관세법이라고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느 법이 됐든 그 법의 항상 법 1조에는 그 법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관세법 1조에도 마찬가지로 관세법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요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 징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품이 들어오는 경우, 물품을 수출을 하는 경우, 반송을 하는 경우 요 관세선을 통과를 해야 돼요. 즉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 보고 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 징수하면은 국가에 돈이 들어와요. 그것을 관세 수입의 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확보된 이 관세 수입을 가지고 아무데나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관세법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관세 부과 징수의 적정 또 수출입 물품의 통관의 적정을 기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탄생된 법이 관세법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토막을 내면 제일 첫 번째 관세 부과 징수의 적정, 두 번째는 수출입 물품의 통관의 적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관세 수입의 확보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 국민경제 발전의 이바지, 즉 국민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돼요. 즉 궁극적인 목적은 제일 끝에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룩을 하려면 수단과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 수단과 방법은 요 1번하고 2번, 그 다음에 3번 요것을 수단과 방법으로 해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1조부터 329개의 법조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1조부터 329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딱 하나 관세법 251조 하나만 수출 물품에 대한 통제 규제 내용이 딱 한 조문만 있어요. 251조에 수출 물품에 대한 통제 규제 내용이 딱 한 조문만 있고요. 나머지 328개의 법조문은 모두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요 수입 물품에 대한 통제 규제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얘기를 했던 무역의 3대 법규 이외에 50여 개의 개별법이라고는 이 수출입 관련 규제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수입 물품과 관련된 통제 규제 내용이지 수출 물품에 대해서 통제 규제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은 뭐 천연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석유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등등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많은 물품을 수출을 해야만 대외무역 증진을 이루게 돼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수출 물품에 대해서 통제 규제를 많이 한다면 그만큼 수출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는 그 측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통제 규제 내용만 놓고 나머지의 경우는 전부 그야말로 규제를 완화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1982년도에 인천세관 수출과에 근무할 당시에 이 수출 물품과 관련된 통제 규제 내용, 즉 대부분의 경우 고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수출 통관에 관한 고시를 보면 굉장히 이만큼 두꺼웠었어요. 이만큼 두꺼웠는데 지금은요 몇 장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생각을 한다면 아주 그냥 굉장히 큰 천양지차라고 할 정도로 수출 물품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통제 규제를 전부 완화를 했다. 최소한의 내용만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29조 하나의 조문을 제외한 328개의 법조문은 전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이 수입 물품과 관련된 그러한 하나의 내용이다.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관세법도 역시 마찬가지의 그러한 내용이 돼서 여러분한테 이제 끝날 때까지 제가 그림을 그려서 개념 정리 등등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관세법 1조부터 329조를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그림은 외국으로부터 어떠한 물품이 우리나라에 선박 항공기에 적실해서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수입 물품이라고 하고요. 그 수입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소정의 관세를 부과 징수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제 규제를 하게 됩니다. 들어온 수입 물품은 아무데나 장치해서는 안 되었고 생전 처음 듣는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역에 이 물품을 장치를 해야 합니다. 하는 이유는 관세 채권 확보를 위해서 보세구역에 장치하도록 한 거예요. 요 모양을 보니까 꼭 뭐 같은 모양이에요? 창고를 뜻하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를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창고를 뜻하는 거예요.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하나의 창고의 개념이다. 그리고 들어오면은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세관장님, 내가 어느 나라로부터 어떠한 물품을 수입을 합니다. 라고 세관장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세관에서 이를 심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수리를 해주게 되는데 이 수리의 개념은 관세선을 통과를 해도 좋다. 세관을 통과를 해도 좋다. 즉 합법적으로 관세선을 통과해서 이것을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이 수입 물품이 관세를 내야 되는 그러한 물품의 경우는 이 소정의 관세를 납부를 하게 되면은요, 세관에서 수리를 해주면 보세구역부터 반출을 해서 국내에서 소리 또는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관세법 1조부터 329조를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자, 한번 살펴보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관세법상 운송수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송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는 133조 내지 153조의 운송수단, 즉 선박 항공기와 관련된 통제 규제 내용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12장에서 배울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물건 들어오면 보세구역에 장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보세구역과 관련된 부분은 154조부터 212조의 여러 가지의 내용을 해서 많은 법정으로 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13장에서 배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외국으로부터 선박 항공기를 통해서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항공기로 들어온 경우 인천공항이라든가 또는 선박을 통해서 수입을 하는 경우 뭐 부산항이라든가 평택항이라든가 인천항이라든가 항구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은 그 입항지 세관에서 모두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 자기가 편한 곳으로 옮겨서 편한 세관 주변 뭐 보세구역 등의 보세 운송을 해서 통관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관세법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보세운송제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보세운송제도는 14장에서 살펴볼 건데요. 이것은 213조부터 225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나중에 저 14장에서 보는데 이 전체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화물 관리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화물 관리 단계라고 하는데 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수입 물품, 즉 보세 화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보세 화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느냐라고 하면 이 수입 물품이 뭐예요? 소정에 관세를 내야 될 그러한 물품이 되기 때문에 이 통관 단계에서 대부분의 경우 관세를 부과 징수를 하게
이 통관 단계에서 이러한 수입 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이러한 단계에서 소정의 관세를 징수를 하는데 이 통관 절차를 거치기 전에 화물 관리를 하는 것은 적정한 이 관세 부과 징수라는 이러한 이 하나의 목적으로 해서 이 화물 관리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이것은 저 12장, 13장, 14장 할 때 개론적인 부분에서 이 화물 관리 단계하고 통관 단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단계까지가 화물 관리 단계인데 요 부분에서 이제 물품이 도난 분실이라든가 불법 유출을 방지를 해서 이 적정한 과세 확보를 도모하는 그러한 단계예요. 그 단계를 지나서 수입 신고를 하는데 여기에서 뭐가 탄생이 되느냐면 관세의 부과 징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관세법의 주요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 내용이 우리 아까 목차에서 살펴본 것처럼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4페이지 보면 목차를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목차를 다시 한번 보면은 1장이 관세법 총칙이에요. 그 다음에 2장이 납세 의무의 성립이에요. 3장이 납세 의무의 확정이에요. 4장에는 관세의 징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5장의 경우는 관세 채권의 확보 책이에요. 6장에는 관세법상 관세 환급제도예요. 7장에는 납부 의무의 소멸이에요. 제8장에는 납세 의무의 완화제도예요. 제9장에는 탄력관세제도이고요. 제10장이 관세평가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는 물품을 수입을 하는 경우 관세선을 통과해야 되고 물품을 수출을 하는 경우 관세선을 통과를 해야 되죠. 이 관세선을 통과를 하려면 수입신고수리, 수출신고수리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수출입 통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수출입 통관 제11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있는 1장부터 시작을 해서 11장까지가 1차가 됐든 2차가 되든 거의 70에서 80% 출제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요.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관세법 법조문으로 보면 1조부터 109조까지의 이러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통관제도라고 하는 것은 226조부터 261조까지의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고요. 여러분한테 자꾸 제가 관세법 법적 근거라는 얘기를 하여간 여러분들 합격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죠.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을 텐데 이러한 부분을 법적 근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관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거는 1차 공부를 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법적 근거를 갖고 찾으셔야 2차라든가 나중에 업무를 할 때 오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그 부분이 돼서 지금은 여러분들 관심을 안 가지시려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분명히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요. 가장 관세법의 가장 좋은 책은 관세법령집의 가장 좋은 책이에요. 그만큼 좋은 책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2차의 경우 여러분들이 아마 관세 공부를 시작을 하셨을 때 여러 가지를 아마 검색을 했을 거예요. 뭐 2차의 경우는 뭐 어쩌다 저쩌다 1차의 경우는 어떻다 저쩌다 등등을 하는데 2차 합격자의 합격 수기를 보시면은 관세법 같은 경우는 법령집을 거의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많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법적 근거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좀 근거를 보셔야 되고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 및
행정심판제도, 즉 관세거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에게 침해를 당했을 때 권리구제를 받는 제도가 110조 내지 132조의 납세자 권리 및 행정심판제도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러한 하나의 과정 중에서 세관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또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수입 신고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물품 들어왔어요. 왔는데 이렇게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고 비법으로 이렇게 통과를 해서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밀수라고 해서 5년 이하의 징역,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등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벌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관세법을 위반을 했을 때 징역과 벌금 병과 아니면 이 벌금에 처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러한 경우 등이 있어요. 이것을 벌칙이라고 하고 그러한 사람을 관세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세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관세범을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하는 내용이 관세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벌칙조항은 268조의 2부터 282조까지를 얘기하고 조사와 처분은 283조부터 319조에 쭉 규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보책조항이라고 해서 320조부터 329조까지의 이러한 내용이 보책조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니 해도 이 부분이 관세법의 핵심적인 그러한 부분이고요. 여기는 운송수단이다. 보세구역 제도다. 보세운송 제도에 있어서 여기는 굉장히 어떠한 뻑적지가 않은 그러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세관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느냐, 세관장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1차 시험 문제를 나중에 아마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범위까지 출제됐던 내용을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볼 예정이 되는데 그 시험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뒤로 자빠져요. 뒤로 자빠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시험 문제가 굉장히 아주 좋은 문제냐? 그게 아니에요. 아주 사람 성질 바삭바삭 아주 돋구는 그러한 문제예요.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 관세청장을 세관장으로 바꿔놓고요. 대통령령을 기획재정부로 바꿔놓는 주어 바꾸기 문제. 그런 것들이 대다수예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맞추시려고 하면은 제가 얘기를 했던 법령집을 많이 보셔야 되고 나중에 수업 중에 왜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느냐, 왜 이것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느냐, 어떤 경우는 신고냐, 어떤 것은 허가냐, 승인이냐, 그러한 여러분들 그 출제 유형에 맞게 전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관세 법령집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성질 바짝 나는 그러한 문제가 대다수다.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고 문제 드리고 총평을 하고요. 어떤 유형으로 나누냐. 크게 4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할 거고요. 아마 이 학원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 각 과목별로 해서 제가 기출 문제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찍어가지고서 찍어준 적이 있는데 아마 그거 보시면 아마 될 텐데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지나서 여러분한테 문제 드리고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아마 뒤로 발랑 자빠질 거예요. 아주 문제가 무지무지하게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성질 바락바락 나는 그러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어우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간 잘 정리를 하셔서 이왕 공부하는 거 꼭 1차 합격, 2차 합격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첫 시간은 수업이라기보다는 이 관세법에 대한 하나의 소개, 우리가 뭐를 배울 거고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 거냐,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2번째 시간부터 14페이지에 있는 제1장 관세법 총칙과 관련된 내용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